좋아행 안녕. 맞아요? 누구의 말. 오늘은 누구의 말이죠?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고 되게 쉽게 레시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그 백종원 쌤의 얘기를 저희가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백종원 선생님 나오는 예능 많이 봤어요? 저 엄청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구나. 네. 팬이신가요? 네, 저희 아, 진짜? 그리고 제자예요. 제자라고요? 네, 그분 레시피를 보고 만들었어요. 요리 이렇게. 제자. 멀리 먼 관계로 놀라셨어요. 제자인데. 그분은 모르고. 네, 그분은 제자이지만 모르는. 요리를 아직 못하는. 이분이 나온 것 중에 제 인생 예능이 있는데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 혹시 보셨어요? 가끔 봤어요. 저는 이거 이름만 들어봤어요.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떤 방송인데요? 그게 그냥 외국에 가요. 그래서 백종원 쌤이 추천하는 맛집에 가서 여기 지역 가면 이걸 먹어봐야 돼. 뭐 미국 가면은 약간 아메리칸 블랙버스트 먹는 아주 유명한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방법, 뭐 계란은 써니사이드업으로 해서 베이컨이랑 이렇게 싸서 먹는 게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외국이다 보니까 식재료가 되게 특이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지 못하는 식재료도 많고 또 특이한 편집 그 시선은 완제품을 백종원 선생님 먹고 나서 편집이 되감기가 돼서 뒤로 돌아가요. 서빙되기 전에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뭐 터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명하잖아요. 아 이거 뭐라 그러지? 케밥? 네. 케밥 고기 이렇게 먹는 건 잘합니다. 네네 역시 역시. 케밥 이렇게 잘라서 주잖아요. 근데 저희는 고기가 꽂아져 있는 것만 봤는데 그 고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꽂히는지. 차곡차곡 쌓여서 꽂히는지 아. 어떻게 손질해서 나오고 어떻게 그 상까지 나가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막 저는 솔직히 예능 프로그램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대로 본 게 없는데 특히나 백 선생님 나오는 예능을 본 게 제대로 본 게 없어요. 역시 그래서 요리와는 다른가요? 요리만 아니요. 좋아해요. 그래서 마자용님이 누구의 말 주제로 백종원 선생님 말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말이 있을까? 나 예능 본 게 없는데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돌아보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뉴스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내 마음에 남는 말들이 있었더라고요. 뭐예요? 그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거의 막 방송인처럼 방송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척하다 보면 삶이 된다고. 척하다 보면 삶이 된다.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방송에 나오니까 공익을 위하는 척하고 그런 거였어요. 당하신 것 같은데. 다른 생활을 보여주려고 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진짜 내 삶의 모습이 되더라. 아무튼 결과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척하다 보면 삶이 되는데 자기 척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게 나에게 되게 큰 영감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별로 친절한 사람이 아니어도 친절한 척 하려고 친절을 베풀어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친절이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어느새 이게 내 몸에 그런 배겠지.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기부도 처음에 좀 이제 기부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자꾸 기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부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저도 하게 되는 생각이 있는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말을 난 잘 못해 생각하면 진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말 잘하는 척이라도 해보자. 난 잘해 라는 식의 척이라도 하다 버릇하면은 그게 경험이 돼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척을 한다는 게 그 경험을 쌓는다는 거니까 그런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백종원의 말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기억에 남았던 좋았던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 백종원 씨가 아주 초반에 대패삼겹집으로 시작을 했대요. 맞아요. 기억나요.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셨네요. 대화의 희열 거기서 많은 걸 제가 얻었거든요. 대화의 희열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초반에는 지금이랑 좀 다른 사람이었고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성공은 너무너무 하고 싶고 돈을 쫓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식당을 하니까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친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심지어는 집에 가서도 집 앞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빗자루로 마당도 쓸어주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식당에서 친절하게 할 때 자기가 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존심 너무 높고 내가 이렇게 굽신굽신할 인물이 아닌데, 그리고 그때 연애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랑 비슷한 또래 남자가 여자친구를 딱 데려왔어요. 근데 얼마야? 그때는 다 반말했대요. 이게 얼마야? 그래서 22,000원입니다 하는데 돈을 주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도 보고 있고 자기랑 거의 동년배 남자가 보고 있는데 허리를 숙여서 이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자기는 허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엄청 짜증나고 그럴만 너무 하다. 싫고, 그래서 막 칼을 갈면서 내가 이거를 다 이겨내리라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길 수 없고 뭘로 풀어야 되니까 근데 술로 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있는 것과 반대로 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식당 하는 분들에게도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반대급부가 분명히 생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나의 마음과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 달라지면 어딘가에서 탈이 난다. 어떻게 그러면 그 괴리감을 좁혀가셨냐고 거기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었더니 좁힐 수 없어서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저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성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실패를 겪어야 거기서 얻는 게 있고 근데 또 거기서도 이제 실패를 겪고 얻어서 더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겪고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다 겪어내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한 단계가 아니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약간 이거는 종교적인 지난 그 일요일에 저희 목사님 설교가 약간 백종원 쌤이랑 비슷했는데 보셨나? 그러니까 그 얘기였어요. 베드로가 닭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3번이 아닌가요? 닭이 울기 전에 성경을 일단 읽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베드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엄청 절망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봐라. 비교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이거든요. 팔고 나서 다시 정신 차렸을 때는 너무 비참하고 난 정말 죄인이다 해서 가룟 유다는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베드로는 너무나 잘못했고 부인했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패가 끝이 아니다. 그 이후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딱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나의 마음과 달리 너무 친절하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대학교 때 되게 안 친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같이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싫잖아요. 말도 안 하는데 무슨 과제를 같이 해.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 너무 싫다 그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해야 되니까 일단 그래 풀자.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게 나 이렇게 종교적인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편집할게요. 아니 편집할게요. 원수를 사랑해야지 막 이러면서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원수였어요. 거의 원수죠. 원수야. 원수였을 말도 안 하는. 그래서 그냥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해야 되니까 그냥 다시 잘 지내자 하고 제 마음도 그래 잘 지내지 뭐 어려운 일 아니지 마음만 바꾸면 되지 하고 이제 같이 지냈어요. 근데 뭔가를 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요. 예를 들면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스케줄을 바꾸세요. 그러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야. 네가 그렇지. 네가 그렇지. 약속을 안 지킬 줄 알았다. 그런 애잖아 원래 막 이러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뭘 해서 싸우면 너무 짜증. 내용도 너무 별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다 싫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참을 생각해봤어요. 뭘까? 왜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생각해봤는데 내가 얘가 아직 좋지 않은데 너무 좋은 척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 잘 지내보자. 난 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아직은 아니지. 내가 얘를 아직은 미워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미워하지만 어쨌든 할 건 하자.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화가 안 나요. 그래서 오히려 더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난 아직 널 미워하는데 왜 이렇게 친해지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가는 만큼만 해야지 더 멀리 한 발짝 더 나가려고 하면 그건 결국 위선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형님은 앞으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지금 아니형 하신 근데 거잖아요. 아직도 잘 안 돼서 아니형 하고 싶어서 아니형이라고 연습 했어요. 중. 아직 연습 중. 네, 맞아요. 사실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가 멘토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한편으로 좀 불편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좋아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다고 하면은 항상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정말 그럴까? 맞아요. 그런데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에 항상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설탕을 더 넣으면 맛있다고 하고 저도 그걸 따라서 닭볶음탕을 만들 때 설탕을 좀 더 넣어봤는데 더 맛이 있더라고요. 역시 하얀 가루에 맞아. 그래서 항상 설탕을 많이 넣는 그런 레시피를 보고 한 음식 평론가가 비판을 한 거예요. 저게 여과 없이 방송에 저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설탕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설탕에는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분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집중 포화를 맞았죠,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백종원 선생님이 어떤 일로 김현정이 뉴스쇼에 출연을 했어요. 뉴스쇼에 출연을 했는데 진행자는 그걸 질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의 설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전이 있어야 또 방송은 재미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부딪히다니요. 그분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것 뿐이라. 그분은 훌륭한 분이다. 그분은 인정해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분이 하는 말을 참고하면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딪히거나 그런 경쟁 구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정치하시면 진짜 잘하시죠. 그래서 내가 사실 그분에 대해서 뭐 대단히 호감을 갖거나 관심도 없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대인배는 대인배구나. 아하. 대인배는 대인배구나 이 사람이. 왜냐면 누구든지 비판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사건건 공격을 받으면 내가 같이 되받아치고 싶고 방어적인 말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을 딱 해주니까 아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그래서 그 태도와 그 말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 인터뷰를 되게 잘 집중해서 봤거든요. 왜냐면 지적에 대해서 나의 행동이나 설탕을 공부하는 그거에 대한 비판인지 내 인격에 대한 비판, 백종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분리해서 잘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냥 비난받으면 나도 같이 비난하고 그치. 싶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분리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정말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다툼의 상황도 많이 놓여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쌓여진 여유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영향력도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같은 요리하는 사람이고 요리 연구가라도 백종원 선생님만의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 골목 식당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거기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장 비판적인 댓글이 너네 지점이나 잘 관리해.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좀 그 체인점 봤는데 맛 하나도 없더라. 거기 별로 만족하고 나온 적이 없었어. 그런 TV 거지. 나오지 말고 너 가게나 열심히 해. 막 이런 댓글도 되게 많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걸 다 할 수 없어서 방송에 나오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가맹점을 내주잖아요. 백다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체인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을 내줘서 그 점주분과 1대1로 만나서 뭔가 코칭을 해주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점주들한테 자기는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맹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도 되게
멋있다. 또 한 가지는 매년 연예 대상의 후보로 오르는데 대상을 네. 받진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안 받겠다고 고사를 한대요. 자기는 절대 상을 받지 않겠다고. 아 그래요? 저 근데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연예 대상은 1년간 고생한 연예인이 받아야 되는 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난 연예인이 자기는 아니다. 절대 상을 받지 않겠다. 아 뭐야? 근데 나는 멋있어. 사람이에요. 나는 연예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런 상도 별로 탐나지 않는 거지. 자기가 받아야 될 상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진행자 그러면 아예 후보에서도 빼달라고 하지 왜 후보에도 맨날 오르냐고 그랬더니 내가 TV에 나오면 우리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딱 우리 집에 가족들이 TV 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후보군에는 오르지만 상은 절대 받지 않겠다. 저는- 아빠로서의 정체성도 확실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네요. 아니 거의 매년 후보에 올라서 네. 매년 참석을 하시거든요.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참석했어요. 저는 SBS 진짜 SBS 너무한다. 한 번 주지. 저렇게 맨날 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을 안 주냐. 상을 받을만 하잖아요. 정말 네. 모든 프로그램이 다 히트를 쳤고 네. 상 주면 또 화제가 될 거고. 네. 그런데 본인이 절대 그렇구나. 절대 안 받겠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뭘 원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수상도 고사하고 그 다음에 뭐 평론가에게 비판을 받아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로 가고 싶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난 마음속으로 나 상 한번 받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구에게나 상 욕심 있죠. 칭찬도 받고 싶고 누가 막 비판적인 이야기하면 아니거든 이러면서 네가 뭔데? 근데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백종원. 네. 그래서 백종원 쌤이라고 불리나 보나. 네. 그냥 쌤이라는 게 딱 너무 찰떡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백종원 씨라고도 부를 수 있고 님도 되는데 난 그 말에 사실 쌤이에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 아, 쌤이라고 불러. 쌤.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난 요리 왕인데. 알고 보니 배운 게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그의 말에서 알게 모르게 내가 배운 게 있었어요. 요리도 이제 배워 나가야겠네요.